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수업을 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함께 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보도우미가 좀 미리 컴퓨터를 일찍 좀 켜줘.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반장이 수업 분위기를 좀 조용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앞에 선생님이 계셔서 수업 분위기가 조용하겠지만 좀 떠든 애들이 있거나 수업 잘 안 듣는 애들 있으면은 반장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를 좀 미리 풀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 활용 단어는 뭐 미리 푼 사람들은 당연히 다행인데 안 푼 사람들이 내 생각에 많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활용 단어 나갈 때 문제 풀다가 좀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리 문제를 이렇게 일시정지 안 누르고 안 풀면은 내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꼭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마무리하기 13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난이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복습.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시험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제곱근을 활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부분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잘 풀 수 있게 만들어야겠지. 아니면 내가 근해 공식을 잘 못해. 그러면 근해 공식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좀 당부를 할게. 선생님 이번에 그리고 대구에 원래 금토일을 이렇게 놀러 갈 계획을 짰어. 선생님 친구랑 같이 해서. 근데 원래 금요일 날 선생님이 일찍 학교 나와서 출발을 했거든. 그래서 3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대구를 도착을 했어. 근데 와이프가 목요일부터 좀 목이 아프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목요일부터 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어디 나간 거나 접촉한 적이 거의 없거든. 외부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 집돌이여가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근데 금요일 날에도 그냥 조금 괜찮았어.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딱 됐더니 목이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온대. 그래서 불안해서 혹시 자가검사 키트를 해봤거든. 근데 자가검사 키트를 했는데 이렇게 두 줄이 딱 뜬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지. 병원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바로 양성이 뜨더라고. 그래서 양성 떠가지고 아침 일찍 금요일 날 사실상 우리 3시간 동안 운전하고 3시간? 4시간 정도를 놀았어. 근데 논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3시간 운전해서 왔어. 즉 6시간 동안 운전하고 4시간 정도 좀 놀고 이렇게 억울하게 놀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대구 간다고 놀러 간다고 자랑했던 반들이 꽤 있었는데 억울하게 바로 돌아왔네. 자, 암튼 지금 원주에서 그래서 수업을 좀 늦은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자, 암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너무 말이 길었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조금만 복습하고 바로 이제 활용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이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같이 배웠었는데 이 공식 많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하고 그다음 아직 못 외운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봐. 그리고 짝수 공식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지. 그래서 짝수 공식도 마찬가지로 꼭 암기를 좀 해줘.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지난번 했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우리 이 교과서 105쪽에 보면은 개수가 소수일 때랑 분수일 때, 자, 이때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적이 있어. 자,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소수가 있었어. 이때는 뭘 곱했었지? 양변에 이렇게 10을 곱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됐고, 자, 이게 분수꼴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었지? 분수꼴일 때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 풀었지.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서 문제를 풀었었어. 맞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뭘로 만들었다? 정수로 만들어서 문제 풀면 훨씬 간단했었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은 거의 다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문제 3번 있지. 자, 문제 3번을 만약에 다 풀어봤으면 그냥 넘기면 되고, 만약에 문제 3번을 안 풀어봤으면 밤마다 좀 다르니까 안 풀어봤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일단 하나씩 볼 건데, 자, 먼저 문제 1번을 볼게. 자, 0.2x제곱 더하기 0.3x 마이너스 0.9는 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소수로 되어 있죠.
개수랑 상수항이. 그래서 이때는 뭘 곱하면 되냐면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는 0이 되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인수분해도 가능하네.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더 편하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 2x제곱이니까 2x랑 x로 두고 마이너스 9니까 3과 3으로 뒀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니까 6x. 자, 이렇게 곱하니까 x제로 곱하니까 3x가 나오죠. 자, 부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괄호 쳐주면 돼.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 다시 하게 되면은 2x 빼기 3, x 더하기 3은 0이 되겠네. 자, 왼쪽 인수가 0이거나 오른쪽 인수가 0이니까 x는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어. 그쵸?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 자, 2번 문제는 0.2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3은 0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곱하기 10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왼쪽식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은 0까지는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여긴 짝수 공식 가능하네. a는 2, b'은 마이너스 5, c는 3으로 놓고 문제 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짝수 공식 그대로 적용해 주게 되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5 뿔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ac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정답이 되겠네. 자, 해볼 수 있겠지? 자, 이제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 자, 3번 문제 보니까 6분의 1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x 마이너스 6분의 1은 0 이렇게 식이 나왔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문제를 푸니까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으로 a는 1, b'은 3, c는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걸로 문제 푸니까 x는 a분의 즉 1은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1까지 됐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도 볼게. 자, 5분의 1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0.3x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두 개 최소 공배수가 10이죠. 자,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돼. 근데 마침 여기도 소수인데 10 곱해주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뭘 곱할 거냐면 10을 곱해보도록 할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0이 돼. 여기까지 맞니? 자, 근데 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인수분해로도 되지. 2x, x 그 다음에 5를 여기다가 쓰고 1을 여기다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2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5x가 돼. 맞니? 자,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로 묶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2x 빼기 5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0이야.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2분의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돼. 자, 해볼 수 있겠지?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105쪽에 이 생각 넓히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만약에 다 푼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지난번에 다 배운 반도 있어요. 9반도 배웠고 그 다음에 10반도 배웠고 자, 그런 반 같은 경우는 바로 활용 문제로 좀 넘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자,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2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가장 쉬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풀 거냐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라고 쓸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자, 마지막으로는 근해 공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여기 문제를 써볼까? 3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고, 자, 곱해서 3x제곱이니까 3x랑 x, 그다음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2, 1로 쓰면 되겠네. 자,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이 식은, 자, 3x 빼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 자, 확대가 됐네. 자, 그래서 왼쪽 인수가 0이 되거나, 자, 또는 오른쪽 인수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고, 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자, 3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고, 자, 식을 정리하니까 뭐 했냐면 2항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3으로 나누기까지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는 2까지 2항해서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이 3분의 1을 반으로 나눴어. 6분의 1로. 그 다음 제곱하니까 36분의 1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36분의 1을 더하고 여기도 36분의 1을 더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x의 어떤 수의 전체 제곱이었었잖아. 자, 그럼 여기 어떤 수였었지? 이 반으로 나눈 값이 1로 들어갔지. 그래서 얘는 기억을 좀 하세요. 이렇게 6분의 1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냐면 여기 계산하니까 36분의 25가 되겠네. 오른쪽 식이. 자, 그리고 제곱을 없애주면서 뿔마 루트를 씌워주라고 했었지. 그래서 x 더하기 6분의 1은 뭐가 되냐면 뿔마 6분의 5가 돼. 자,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하니까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까지도 배웠었죠. 자, 마지막 근해 공식으로 보자. 자, 근해 공식으로 보니까 a는 3, b는 1, c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그래서 x는 뭐라고 쓸 거냐면 좀 길게 쓸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c를 쓰면서 여기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주니까, 자, 6분의 마이너스 1, 여기 안에 있는 값이 25가 나오죠. 그래서 뿔마 5라고 돼. 자, 그래서 내가 쓸 답은 뭐냐면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네.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인수분해 좋은 점 뭐가 있었지? 자, 인수분해는 계산이 되게 용이하죠. 그리고 시간도 내가 공식만 잘 외워서 문제만 잘 풀면 간단하게 나타내지죠. 자, 근데 안 좋은 점들,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 값이 클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값이 클 때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96쪽을 볼게요. 자, 96쪽에 3번 문제 있죠. 자, 그 중에 4번을 볼게. 자,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식을 다 정리하면 9x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더하기 16은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만약에 내가 근해 공식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자, 근해 공식으로 풀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24제곱 마이너스 4 a9 그 다음 16까지 계산을 해. 근데 계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식을 또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되게 복잡하지. 자, 그래서 되게 불편한 점들이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로 푼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어떻게 문제 풀지? 여기가 3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는 그냥 3분의 4 그리고 중근이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지울게. 자,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좀 안 좋은 점. 자, 어떤 게 있냐면 무리수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능한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9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런 경우 인수분해 되지. 3x 무리수가 안 나오네. 9x제곱 마이너스 뭐 5는 0. 자, 이런 식 있죠. 이런 건 인수분해도 가능해. 그래서 이걸로 문제 풀면은 풀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사실은 무리수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뿔마 루트 19 3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찾아? 우리가 인수분해로 못 찾지.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완전 제곱식 장점은 아마 생각 안 날 걸 잘. 자, 단점 먼저 생각해 볼까? 뭐가 있어?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복잡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항도 하고 나누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제곱을 없애면서 뿔마 루트 씌웠지. 제곱근 개념도 알아야 되고, 다 계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계산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야. 자, 아무튼 이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자, 아마 찾기는 거의 힘들겠지만 굳이 찾자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있죠. 짝수일 때 문제 풀 때가 좀 좋아. 자, 이거밖에 없어. 근데 사실 이 짝수일 때도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른 경우가 더 많아. 자,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해 공식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공식만 외우면 다 풀 수가 있고 이게 맞는기 같은 게 되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왼쪽에 있는 완전 제곱식보다 간단해. 훨씬.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 풀 때 무리수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는 근해 공식을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 좀 안 좋은 점들. 사실은 별로 없어. 근데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값이 큰 수에서는 좀 어려운 점을 보여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예시 들으면서 설명해줬죠. 그래서 큰 수, 값이 개수들이 컸을 때는 문제 풀기가 되게 복잡해져. 그럴 때는 인수분해가 훨씬 좋아. 그래서 보통 활용 문제 있지.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로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뒷장에 좀 넘겨보도록 할게. 자, 뒷장에 보니까 활용 문제를 좀 같이 볼 건데, 자, 활용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토까지를 해야 돼. 자, 일단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 당연히 x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미지수를 결정해줘야 돼. 1단계가 바로 미지수 결정이야.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건 검토까지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미지수 세우는 거 있죠. 자, 이 미지수 세우는 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마지막 부분 묻는 거를 잘 봐야 돼. 산책로에 폭을 구하시오라 되어 있지. 그러면 이 폭을 x라고 두면 되고, 예를 들면 여기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만큼 늘었는지, 그래서 늘어난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거 있지. 여기는 문장의 끝, 문장 끝 부분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거는 사실은 언어 능력이 좀 중요해. 자, 사실 말장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내가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 방금까지 했던 부분들 105쪽까지 내용 있죠. 여기까지가 다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걸 연습했던 거야. 자, 마지막 이 검토는 뭐냐면 대입해서 확인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괜찮지?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예제 3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로가 16, 세로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이래. 근데 산책로가 이렇게 있네. 이 산책로의 부분을 빼고서 이제 넓이를 계산할 거야.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하니까 140이 나왔대. 그럼 산책로의 폭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가장 먼저 결정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좀 쓸게.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여기 위에다 쓸게. 자, 미지수 결정인데, 자, 미지수 x를 뭐라고 결정할 거냐? 산책로의 폭을 x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볼게. 자, 이건 괜찮겠지? 그래서 얘를 x라고 둘게. 자,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식을 세울 거야. 자, 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여기 산책로의 폭이 x고 여기도 x지.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x가 되고 여기 길이도 x가 돼. 자, 그럼 난 넓이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자, 가로 길이가 16-x, 세로 길이가 12-x.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넓이는 140이 되더라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를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만약에 여기 폭이 하나가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달리할 건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 파란 색깔 부분의 영역을 좀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 색깔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이 부분을. 자, 그럼 이 빨간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이동해 볼게. 자, 그래서 세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빨간색 넓이가 똑같으니까 파란색 부분 넓이도 똑같겠지. 맞니? 자, 근데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16에서 x만큼 뺀 부분, 여기는 12에서 x만큼 뺀 부분이지.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계산할 건데, 자, 16-x랑 12-x는 140이야.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괄호가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꿔줄 수 있다 했었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x 빼기 16, x 빼기 12는 140이 되더라.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쓰고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8x,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192는 140이 된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식을 정리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2까지 되겠네. 그래서 52는 0까지 아마 계산이 될 거야. 자, 이제 곱해서 50이니까 26과 2를 결정해주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는 2 또는 x는 26이 되는데, 자,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일 것 같아? 26이면 안 되겠지. 2가 되겠지. 왜냐면 산책로가 가로 세로가 기껏해야 16, 12야. 근데 폭이 26이 된다?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자, 그래서 나는 2를 선택해주면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확인할 때, 즉,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자, x는 2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2번 식에 대입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실제로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가 14, 여기 대입하면은 10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14 곱하기 10은 140, 원하는 답이 나왔네. 이렇게. 자,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할 건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 근데 이 두 개씩의 차이 여기 조금만 지울게. 자, 어떤 것도 있냐면, 자, 두 개씩의 차이가 지금 얼마지? 차이가 4지. 그리고 곱은 140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 그럼 여기가 14랑 10으로 나누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리고 두 개 차이는 4고. 그래서 왼쪽 식이 더 크니까 얘가 14가 되고 얘가 1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그래서 16-x는 14. 그래서 x는 2가 되더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푸냐면 활용 문제 풀 때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그래도 종종 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문제 4번도 한번 풀어볼래? 자, 다 풀었으면 선생님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문제 4번도 보기 위해서 뭘 볼 거냐면, 일단 여기 좀만 지울까? 자, 문제 4번의 내용은 뭐냐면, 자, 피자를 내가 이렇게 좀 늘렸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를 늘렸지. 그래서 늘어난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설정해 줄게. 그리고 여기 1, 2, 3, 4는 안 쓸게. 과정은. 어차피 문제를 다 풀었을 테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있었던 이 원은 64파이였어. 즉 8제곱 파이였죠. 그리고 나는 늘렸어. 어떻게 늘렸냐면 이렇게 점선까지 따라서 이렇게 늘렸어. 자, 이렇게 늘어난, 자, 여기 그냥 여기 안 쓸게. 자, 여기 반지름까지만 볼게. 자, 반지름 길이 어떻게 되죠? 8 플러스 x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뭐가 되냐면 넓이는 8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파이까지 곱해준 거야. 맞니? 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자, 내가 구하고자 했던 차이는, 자, 8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파이 마이너스 8제곱 파이는 얼마 되냐? 57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니?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냥 얘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도 돼. 맞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를 다 없애줄 거야. 자, 없애준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주게 되면은, 왜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16 더하기 x, 두 개 차이 계산하니까 x는 57이 되겠네.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하니까 x제곱 더하기 16x 빼기 57은 0이 돼. 자, 그래서 곱해서 57이니까 19랑 3 이렇게 두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x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3밖에 안 되겠네. 맞지? 마이너스 19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검토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돼.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어떤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봐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자, 여기 지금 넓이가 64파이잖아. 64
파이였죠. 근데 57만큼 늘었으니까 여기다가 57 파이만큼 더하는 거야. 얼마가 나와? 121 파이 나오는 거 맞니? 자, 그러니까 얘가 11제곱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반지름이 얼마라고 생각했냐면 11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늘어난 반지름은 3이 되더라. 자,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되게 좋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한번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쪽에 보니까 예제 4번 문제가 있네. 자,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볼까?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면에서 초속 70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물체를 70m가 되게끔 쏘아 올린 거야. 근데 당연히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니? 자, 근데 식이 이렇게 나온대. 자, 그래서 x초의 높이가 이렇게 나왔대. 높이가.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할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인가? 자, 이 부분을 보통 내가 미지수 정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미지수를 x로 정해놨고 그리고 식도 이렇게 세워놨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 거야. 자, 어떻게 쓰냐면 자, 먼저 미지수 x를 결정해야 되는데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이냐? 자, 그래서 물체를 쏘아 올린 후의 시간을 나는 x라고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쵸? 자,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제 식을 세우자. 여기 미지수까지 쓸게. 자, 이제 식 세우기를 할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미 나와 있어. 70 빼기 70x 빼기 5x제곱은 72더라 까지 식이다. 70이 아니라 120 이더라 까지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 주면 돼.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자,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다. 자,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5로 나눠주니까 지난번 수업 중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곱하기 2를 하고 나누기 10 해도 된다 했었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12만 곱하기 2 하니까 24. 여기는 7 곱하기 2 하니까 뭐가 되냐면 14가 되겠네. 맞니? 그래서 식을 다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는 0이 된다. 까지 되지. 자, 인수분해할 거니까 여기를 12랑 2로 두고 마이너스를 두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던 x는 2 또는 x는 12가 돼. 맞니?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봐봐. 자, 여기 문제에서 내가 x는 2, x는 14 중에 뭐를 결정할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즉 높이가 122m가 되는 부분만 찾는 건데 자, 지금 내가 물체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물체를 쏘아 올리고 처음으로 120m가 되는 지점이었으면 2초가 답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떨어지면서 120m가 되는 지점 이랬으면 12초가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떠한 조건도 없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2도 되고 12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답을 쓸 때는 2초 또는 12초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해보라고 했잖아. 자, 검토 과정이 사실 여긴 좀 복잡해. 자, 검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나왔던 2를 여기 있는 2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12를 2에 대입한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해볼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좀 TMI 하나만 할게. 자, 여기 보면은 높이가 70x 빼기 5x 제곱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다 쓰지? 내 갈 곳 잃은 손. 자, 여기 70 x 마이너스 5x 제곱 이런 식이 왜 나오게 되냐면 사실 이거는 물리에 대한 내용이야. 원래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잖아. 근데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이동 거리, 즉 높이는 원래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높이에 대한 식은 되게 간단해요. 원래 v 그 다음에 t를 계산을 해.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에 대한 식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한 건데 자, 여기서는 중력가속도잖아. 근데 중력가속도인데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같이 붙여줘서
자, 여기 a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g 그 다음에 t제곱 이렇게 쓸 건데, 자, 이 중력 가속도는 9.8이야. 9.8m/s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대신에 9.8을 써.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뭐라고 쓰냐면 10이라고 써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t제곱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쏘아 올린 70t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건 언제냐면 지면에서 쏘았을 때고, 여기서 만약에 조건을 조금 더 줘서 내가 좀 높은 데서 올렸어. 예를 들면 한 10m 떨어진대. 그럼 여기서 10까지 더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 위치.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정말 참고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보면은 옛날에는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4.9로 나와 있었어. 더 정밀하게 계산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마이너스 5라고 두는 추세예요. 알겠죠? 0.1만큼을 줄여서 여러분들 숙부 잘 줄이려는 계획이야. 알겠지? 아무튼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70m로 이렇게 쏘아 올렸다 라는, 여기 70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중력 가속도의 절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중력 가속도의 절반, 그 다음에 25m로 처음에 쳐서 올렸겠다. 그쵸? 그 쳤다는 게 골프공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암튼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x초의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랬을 때 땅에 떨어진 때까지에 걸린 시간이지. 자,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땅에 떨어졌다, 즉 높이가 0이 됐다는 거고, 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 물체를 올렸고 쏘아 올렸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그때 나는 두 번째 0이 되는 두 번째 지점을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떨어질 때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5x는 0이 된다. 이 식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5로 나눠주니까 1, 여기는 5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2항 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나누기 x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지.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x 빼기 5는 0이 돼서 x는 0 또는 x는 5가 나와. 자, 근데 나는 떨어질 때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x는 5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5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 자, 지면에서 초속 45m로 수직으로 써 올릴 때죠. 자, 그때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나온대. 자, 그때 높이가 90m인 지점에서 터졌대. 자, 그때 쏘아 올린 지 몇 초인가?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올라가면서라는 말이 있지. 자, 얘를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식은 되게 간단하죠? 45t 마이너스 5t 제곱은 뭐가 되냐면 90이 돼. 여기 있는 40을 이렇게 보지 마.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5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는 1. 아까 말했던 것처럼 0 없애고 얘 2배 하니까 18.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로 나눠주면 9가 되겠지. 맞니? 자, 이제 2항까지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은 0이 되겠네. 자, 곱해서 18 되는 거니까 6, 3을 보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t의 값은 3 또는 t의 값은 6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폭죽이 올라가면서 터졌대. 그러면 내가 폭죽을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터질 수도 있고 여기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올리면서였죠. 자, 그러니까 나는 3을 선택해주고 6을 선택해주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 다음 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니까, 자, 선영이는 동생보다 4살이 더 많대. 자, 근데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라고 했을 때, 자, 동생과 선영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문제를 써보도록 할게. 자, 이게 지금 예제 5번이죠. 자, 먼저 내가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일단 미지수를 결정을 해야 돼.
자, 미지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선영이의 나이를 x라고 둬도 되고 아니면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둬도 상관없어. 아무튼 내 동생은 x 빼기 4가 되겠지. 아니면 선영이 나이를 x 더하기 4, 동생을 x. 이렇게도 한번 문제 풀어봐도 돼. 자, 아무튼 이렇게 결정을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식을 세워봐야겠지. 자,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의 나이에 곱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랑 x 빼기 4를 곱해줘. 자, 이 두 개 나이를 곱하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92가 나왔대. 맞니? 자, 이제 세 번째로 할 거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은 여기 있는 식 그대로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92는 0.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190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주면 돼. 조금 노가다긴 한데 선생님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 48. 그 다음에 2를 두고서 24. 2를 두고 12, 2, 6, 2, 3 이렇게 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곱해서 마이너스 192 합해서 4가 돼야 돼. 즉 차이가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있는 16, 여기 있는 12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볼 거냐면 16과 12로 보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얘 부호 바꾸니까 x는 16 또는 x는 마이너스 12가 돼. 자, 그러니까 선영이의 나이는 16살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답까지 쓸게. 자, 답은 선영이의 나이가 16살, 동생의 나이는 4살 어린 12살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써주면 돼. 자, 이제 검토까지 할 건데, 자, 검토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x가 지금 16 나왔지. 그러면 여기 있는 x 이퀄 16을 2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끝나요. 너무 글씨를 좀 대충 썼나? 자, 아무튼 2에다 대입해 주시면 16 곱하기 12. 그래서 계산하니까 192가 됐죠. 검토까지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두 개를 더 적어주셔야 돼요. 답 두 개.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x를 놓고서 x가 16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알겠지? 이 부분을 꼭 조심해줘야 돼. 이해됐죠? 아무튼 이거 별표 치고 좀 기억을 해둘게. 구할 건 두 개다. 헷갈리지 말고 낚이지 마세요. 자, 이제 문제 7번과 8번 잠깐만 멈춰놓고 문제 풀어봐. 그리고 다 풀었으면 바로 수업 좀 같이 들어보자. 자, 먼저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이 문제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6월의 달력에서 아래, 위로 이웃한다고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력을 볼게.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숫자랑 10, 17 두 개 위아래로 이웃하지. 15, 22 위아래로 이웃하지. 5, 12 위아래로 이웃하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풀 때 하나를 x라고 정했으면 다른 하나를 x 더하기 7 또는 x 빼기 7로 정해야겠지. 자, 근데 이 수를 어떻게 했다? 제곱했다. 제곱할 때도 이렇게 괄호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더했는데 얼마 됐냐면 337이 되었대. 여기까지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다식을 정리하면은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44는 0이 된대. 근데 144는 12제곱이잖아.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얘를 전체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네. 근데 실제로 얘가 16, 얘가 9인데 여기서도 난 뭘 찾을 거냐면 16과 9를 찾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7이 나오네.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x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16 또는 x는 9가 돼. 부호 바꾸니까. 자, 근데 나는 마이너스 16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나는 x는 9라고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내가 답을 쓸 때 그냥 x는 9 하고 끝내면 안 된다 했지. 여기서도 두 자연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답은 두 개야. 맞니? 그래서 여기다가 답 이렇게 쓰고 뭐라고 쓸 거냐면 하나는 9, 하나는 여기 플러스 7까지 했으니까 16. 이렇게 답은 두 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문제 8번도 보도록 하자. 자, 문제 8번도 다 풀어봤겠지. 자, 두 자연수의 차이가 3이래. 그럼 하나를 x로 두고 하나를 x 더하기 3으로 두면 되겠네. 자, 근데 제곱의 합은 얼마라고? 149라고.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더하기 3제곱을 더했어. 그랬더니 149가 나왔대. 맞니? 자, 얘도 식을 다 정리해볼게. 식을 다 정리하니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0은 0이 된다고 하네.
자, 근데 70이니까 하나는 7, 하나는 10,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돼. 자, 그러니까 x 값은 뭐가 되냐면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10이 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아니니까 7이 되겠지. 왜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를 보니까 나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자연수를 구하래, 문제가. 그냥 낚이지 말라 했었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답은 하나는 7, 하나는 7 플러스 3인 10.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 검토해보고, 오늘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네. 자, 그래서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검토해보고, 내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 없는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 없었는지 잘 확인해보고 잘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